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공인중개사법 해가지고 전체 7장 5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51개 조문하고, 그러니까 본조로 이걸 법이 본조하고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1개 본조하고 그 다음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됐죠? 그리고 이 법은 이걸 이렇게 이거 1조 그러죠? 이건 뭐라고 읽나 그랬죠? 1항 그랬어요. 그리고 1, 2, 3, 4 이걸 뭐라고? 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 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읽는 순서 조, 항, 호, 목 이 순서로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랬죠? 다운받으셨어요? 처음 오신 분? 받았어요? 네. 그 다운을 딱 받으시면 지금 그 앱에서는 이제 조문을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스크탑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그 원래 앱에 딱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딱 치면 지금 현재 6개가 나올 거예요. 관련 법이. 거기에 공인중개사 법을 딱 치면 이게 창이 딱 열리는데 거기 보면 이 왼쪽 편에 뭐 조문 순서가 있고 이쪽 보면 메뉴바가 있는데 여기에 3단 비교라는 메뉴바가 있거든요. 이걸 탁 치면 어떻게 열리냐면 창이 조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창이 딱 이렇게 열려요. 열리고 맨 왼쪽에 법률, 그리고 가운데가 대통령령, 그리고 오른쪽이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3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되어 있죠. 이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률이잖아요. 법률은 기본 설을 정했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로? 여기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위임을 시켜요. 대통령령에서는 다시 어디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 조문은 법률과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이렇게 위임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조문들은 뭐가 없겠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문 자체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을 시키는 경우가 3개 있습니다. 아까 중개사무소에 가면 부장실장 있죠? 그걸 뭐라고 불렀죠? 고용인 그랬어요. 네, 그래서 고용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장 있죠? 그 인장 그래요. 인장. 그 다음에 소장들끼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해가지고 51개 조문 가운데서 이 세 가지는 뭐가 없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를 밝히거든요. 근거를 밝힐 때 이 세 개만큼은 뭐가 나오면 안 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인정 해가지고 세 가지는 뭐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다. 그래 아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랬죠? 아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거래 정보 사업자 아셨죠? 그러니까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지정 요건이거든요. 그럼 지정 요건이라는 이 세부적인 경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겠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해하겠죠? 아시죠? 요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포인트.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 기본적인 조문은 법, 명, 칙입니다.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럼 대통령령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무슨 기준으로 끝나거나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서식 있죠.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죠? 시험에 합격하셨을 때 자격증을 교부해 주겠죠? 자격증 교부의 근거가 뭐겠어요? 자격증을 교부한다. 어디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격증도 서식이잖아. 그죠? 등록증도 서식이고 신고서도 서식이고 그래서 각종 서식은 뭐라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됐죠? 다만 이것들은 뭐가 없어? 대통령령 자체가 없어요. 아셨죠? 고 인정 요거 다 기억하고 그래서 근거를 밝히는 지문도 하나의 이제 출제형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기본적으로 법조문은 법률과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인정 이 세 가지는 뭐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체가 없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두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성격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고 기본법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죠? 사람 장소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게 무슨 법이죠?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뭐다? 특별법이에요. 자, 그러면 민법이 있잖아요. 그죠? 사인 간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뭐겠습니까? 기본법이. 민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민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다. 그 다음에 그럼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경우도 어디 나오겠어요? 민법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중에서 주택 임대차는 주거 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이건 생존의 문제죠. 그래서 주거 생활 안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차를 따로 구분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근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겠어요? 그죠? 민법상의 임대인, 임차인에 관한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은 대등한 관계예요. 누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데 주택 임대차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으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맺었잖아요.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은 서로 합의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리한 계약이라고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다소 불리한 계약이라고 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그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 아셨죠? 그런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경우 있잖아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부분에서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요, 무효예요. 왜? 이 법 자체가 임차인 보호가 주목적이거든. 그걸 우리는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요. 그러니까 유무효를 따지는데 편면적이에요. 어느 일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이 뜻입니다. 이해겠죠?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택임대차는 임대차 중의 한 부분이죠. 맞죠? 그 부분만 따로 따져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경우는 일반법이고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서 뭐가 우선할까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중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경우는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키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보통 계약은 합의에 의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유효거든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에 관해서만큼은 뭐라고? 무효가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셨죠? 이거 유효다 무효다?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인정 안 됩니다. 됐죠? 2년 미만으로 정해도 계약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다만 이건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2년 미만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임차인은요 그럴 수 있어요. 임대인이 그럴 수는 없어. 뭔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서 뭐가 우선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4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민법이에요. 그러면 상사중개 있잖아요. 상행이 그냥 세부적으로 근데 법을 공부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이런 기본 전제를 둬야 돼요. A는 B라고 하면 그거 끝이에요. A가 B라 그러면 왜 A가 B지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A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법은 약속이죠. A는 B라 그러면 A는 B라고 하기로 정한 거야 우리가. 근데 왜 A는 B인데? 라고 하면 그건 학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은 더 밑으로.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필요 없어요. 1 더하기 1은 2. 네 마음대로.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됩니까? 3이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은 확 치박할 수도 있어요. 그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맞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도대체 누가 얘기했어? 순 거짓말이에요. 안 그렇던가요? 슬픔을 나누면 배가 되고요. 기쁨을 나누면 1만 되면 다행이에요. 왜? 배 아픈 사람이 많아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보통은 슬픔은 혼자 사귀잖아요. 왜? 내가 아픈 걸 내가 진짜 내가 아픈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공감을 하잖아. 그럼 나만 아프면 될 걸 그 사람도 같이 마음이 아파. 그잖아요?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어주는 건 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60년을 한갑자리를 살았는데도 싸워요. 어른들이 집에서 튀어. 옛날에는 좀 혈기방정할 때는 더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뭐라 말로 자꾸 싸워요. 그러고 이제 그런 어른들 그러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했으면 내가 확 까부었겠는데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2년이 아니면 60년을 도대체 누가 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희 이제 누나나 여동생한테 얘기하면 이제 엄마 편을 안 드는 거야. 뭐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도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러고 근데 가끔은 엄마한테 사랑한다 얘기합니까? 합니까? 와 아직 젊어서 그래. 안 할걸?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자주 하세요. 어느새 멋쩍잖아요. 네, 그게 이게 처음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남자들도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스킨십이라든가 이게 필요해. 안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같은 거 있잖아요. 엄마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엄마도 부끄러워해. 근데 어쨌든 상행이 있잖아요. 이건 상사중개 어떤 건지 개념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상행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러면 돼. 지금 제가 무슨 말 하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우리는 뭐냐면 그냥 대충 느낌 오면 돼요. 상사중개 그래요. 근데 이 상사중개와 관련된 일반법이 뭐냐면 상법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사중개와 관련된 부분도 큰 범위,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러면 민법 중에 한 부분이죠. 그 중에서 상사중개에 관련된 기본법 뭐라고? 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법은 민법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의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죠. 그죠? 또 부동산 중개와 관련돼서 적용되는 게 무슨 법이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이해하겠죠? 이게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죠. 그런데 상행위가 즉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는 게 상행이에요. 근데 비상행위는 상행위가 말 그대로 아닌 거죠.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상사중개 반대가 민사중개예요. 그러면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라면 반대니까 민사중개는 상법을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법이 이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거나 혹은 민사중개 이해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있죠? 부동산 중개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소개예요. 직업 소개 있죠? 직업 소개. 보도방 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일종의 그죠? 이 소개요. 그리고 중매 있죠, 중매. 중매도 사람 소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들이 뭐냐면 이 민사중개 대표적 경우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사중개에 해당하는 우리는 상법에 적용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판례상에서 보면 대법원 판례에 보면 뭐라 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공하시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래요. 그리고 개공은 상인이니까 개공이 중개를 하고 받는 게 뭐냐면 중개보수 청구권이거든요. 돈 받을 권리. 중개보수 청구권인데 이걸 상인 보수 청구권으로 봐요. 따라서 개공이 중개를 통해서 받게 되는 중개 보수에 관한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상법상 있죠. 보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정해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도 그러니까 상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 관련된 보수 청구권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서만 일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적용이 아니라 부분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법 적용 순수,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적용 순수를 보면 제일 먼저 기본법인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겠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적용하겠죠. 없으면 민법의 적용 순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나중에 다시 보게 되는데 상인보청구로 본다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 들어서 돈을 얼마 주기로 하고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물건 사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당연히 줘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도 돈을 주네 안 주네 유상이다 무상이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뭐만 되면 그죠? 물건을 사면 거래가 되면 뭐라고?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안 해도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뭐냐면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라든지 유무상을 언급하지 않아도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뭐가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면 일부조차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보수 청구권이라든지 계약 삭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상법상 상법 전면적인 적용이 아니라 아시죠? 상법 총칙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과 상법에 특별법 있죠? 요거 하나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건.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4번에 보니까 자 4페이지 가면 나머지 제가 안 보시는 거 있잖아요. 패스 하잖아요. 그죠? 안 보셔도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제가 체크한 그 내용 그냥 제목들만 한번 또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제2절 법의 재정 목적 보입니까? 재정 목적은 딴 거 내용 보지 말고 법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조문이 그죠? 박스 안에 거기서 한번 딱 잘라서 읽으면 끝이에요. 갑니다. 이 법은 뭐야? 그러면 우리는 민법을 뭐라 부르죠? 저법이지 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하니까 이 법 그러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저법이에요. 이해하겠죠? 아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사람이죠. 이 법이었어요? 저법이었어요?
이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법에 등록하면 안 돼. 그리고 자 갑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컷 잘라요. 딱 자르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르고요.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게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컷 자르시고. 그럼 육성입니까? 지도입니까? 육성이죠. 지도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건전한 지도 육성이었거든요. 지도라는 개념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육성이에요. 그러면 건전하게 육성하는 대상이 뭡니까? 뭘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업무예요? 업자예요? 업무예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니까 바꾸죠. 부동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렇게 해요.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업이고 육성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네, 갑니다. 그 다음에 5번 영어 정의합니다. 자, 오른쪽 법 제2조 정의 있죠? 영어 정의에 들어있는 항목이 몇 호까지 있습니까? 제2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라고 읽어야 되죠? 호라고 읽어야 됩니다. 5페이지에.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중에 핵심은 1호하고 3호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머지는 사실 이 조문안에서는 안 받아요. 뒤에 본문에 뭐 설명 나오는데 안 봐도 돼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가보세요. 이 효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보입니까? 자, 보니까 이 법입니까? 저 법입니까? 그렇죠. 이 법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이다? 그죠? 정확하게 딱 적어보면 돼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그런데 이거 우리 줄여서 뭐라 부른다 했죠? 공중 그럽니다. 이거 알아들었죠? 공중은 이 법에 의해서 만 사람이다. 자격을 만 사람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이거요. 여기 딱 두 개가 포인트에 딱 동그라미 딱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하면 돼. 취득했고. 자, 여기 끝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잘못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만 보면 되죠. 첫 번째 경우. 이 법이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OX. X입니다. 뭐요? 이 법입니다. 아까 저 법도 있자고.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없어서 틀린 지문. 그 다음에 이 법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말이 붙어요. 돼, 안 돼? 이렇게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 용어 물을 때 공인중개사라 함은 해가지고 잘못된 지문이 되는 경우는 이게 없어서 틀린 거, 이게 붙어서 틀린 거. 아셨죠? 요 두 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공인중개사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집에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냥 자격증만 따고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자격증을 땄다고 자랑 안 하면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도 자랑하세요. 아셨죠? 쇠아빠지고 고생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웃기는 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물어보도 안 해요. 꼭 떨어지면 물어봐요. 잘 쳤나? 이러면서. 그죠? 잘 쳤나? 잘 쳤을 때 물어야지. 그죠? 자, 공인중개사. 그리고 혹시 이게 공부하다 보면 김세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뭐 국민 자격증이라면서. 국민 자격증이든 나발이든 니는 있나? 있으면 그 소리 안 하거든요. 없으면 그러거든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그 노력을 알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은 못 해요. 꼭 없는 사람이 그래요. 그죠? 아,
그럼 그래서 딴 데 하지 말고 부럽지? 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자, 기업 공인중개사 보입니까? 기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래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는 자, 줄여서 뭐라 불러요? 개공 그럽니다.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이 법 나옵니까?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법 들어가야 됩니다. 뭐한 사람이다? 등록한 사람을 부른다.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도 뭐냐? 이거. 이 법이 빠지고 나오는 경우 있죠. 허가는.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뒤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따라와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붙으면 틀려요. 근데 등록했으면 당연히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 전제 머리가 딱 붙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냥 등록했을 뿐이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 유럽에 가서 그죠? 3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현재 유럽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자도 개공입니까? 아닙니까? 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만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아셨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자가 지금 칠판을 보면 누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다고? 칠판을 보면 그렇죠? 기본 전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뭐다? 개공이 되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사람으로 봅니다. 그게 뭐죠? 법인입니다. 법인.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법인하고 종류가 몇 개 있을까? 2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러면 몇 개를 얘기할까요? 이렇게 2개를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러면 전형적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인 개공 몇 개? 2개를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하는 서식이 뭐냐면 등록 신청서겠죠? 그러면 등록 신청서에는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공인중개사, 법인 2개가 체크하게 됐습니다. 등록 신청서에. 이해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랬는데 옛날부터 있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요. 처음에 소개 영업을 하다가 중개업을 하다가 다시 그죠? 요 중개업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 소개 영업을 했잖아요. 이때는 뭐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다 소개 영업 할 수 있었어요. 아셨죠? 그러다가 신고만 하면 이건 신고가 뭐냐? 내가 행정관청에다가 내가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알려주는 절차를 우리가 신고 그럽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고는 행위를 하고 알려줍니다. 사전일까요? 사후일까요? 사후 신고입니다. 그러면 신고는 자격이에요? 무자격이에요? 무자격자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자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자격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중개업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다? 자격제로 바뀌면서 허가를 받아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만 하고 업을 하던 사람들이 허가제가 되니까 자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허가 의제가 됩니다. 의제. 자, 용어의 의제 간주 본다 한자로 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허가 받은 적은 없지만 허가 받은 것으로 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허가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제가 나중에 뭐로 바뀐다? 등록제로 바뀌거든. 지금 아셨죠? 등록제로. 등록제로 바뀌니까 이제 뭐한 것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되죠. 이해하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본조에다가 부칙을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소개영업 부동산 중개업이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용어가요. 중개업하에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면서 뭐라고 불렸냐면 중개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중개인이라고 불리다가 공인중개사법 하에서 요 중개인 규정을 부칙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부칙 6조 자 뭐라 읽죠?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의제죠, 의제. 그죠? 의제 등록이죠. 그래서 부칙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걸 보통 이제 우리 줄여서 다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부칙상 개공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할 때는 신규 등록에 한 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칙상 개공이 있죠? 이게 딱 더해지잖아요, 그죠? 더해지면 몇 개입니까? 종류가 이제 3개죠. 이 3가지를 다 묶어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공 앞에 뭐가 붙었죠?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할 때는 종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고 2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요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등록 신청서에는 종류가 몇 개? 2개밖에 없었죠. 그런데 등록증 있잖아요. 사무소에 걸려있는 등록증에는 종류가 몇 개 있겠어요? 3개가 있어요. 이해하겠죠? 이 부칙상의 개공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원칙 예외죠, 예외. 아셨죠? 자, 그래서 모든 개공할 때는 포함이 되는데 이 부칙상의 개공은 등록했어, 안 했어요? 등록은 안 했는데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폐업을 했어.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등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현행법에서는요 자격 없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신규 등록이 안 됩니다. 하나. 두 번째가 원래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모든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어요. 모든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어요. 아셨죠? 여기에서 함양에서 업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노원에 있는 건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원래. 그런데 요 부칙상 개공은 지역 제한을 받아요. 지역 제한을 받는데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됩니다. 특광도. 그러니까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서 업을 하고 있는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디 것만 중개할 수 있을까요? 부산광역시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즉 지역 제한을 받는다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서울로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의 제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제한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서 업을 하던 사람이 부산시 안에 것만 중개했겠죠. 그러다가 어디로? 서울로 사무소를 옮겨버리면 지역이 이제 어디로 바뀝니까? 부산시에서 서울시로 바뀌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가 있는데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경매 물건, 입찰, 권리 분석, 대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경공매 업무는 원래 변호사 업무입니다. 변호사 업무였던 것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데 대신 조건이 자격 있는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부치상 개공은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요. 신규 등록 못한다, 지역 제한을 받는다, 경공면물을 금지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부치상 개공의 제한입니다. 그러면 묻죠. 들어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물을 겸할 수 있다. OX.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물을 겸업할 수 있다. O죠. 그러면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물을 겸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모든 개공이라고 부르면 여기에 부치상 개공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치상 개공은 경공면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 표현의 차이를 주어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개공이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셨죠? 이 구분하는 차이를 알겠죠? 네, 그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공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보니까 고용인이 있었죠? 우리가 주어가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데 이 등 이퀄 누구? 고용인이었죠? 고용인의 종류가 뭐 있었어요? 자격증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있었죠? 요 둘 차이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5번과 6번을 묶어서 있죠. 5호하고 6번, 5호, 6호 보고 있습니까? 네. 두 개를 묶어서 앞에 제목을 달면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을 한자로 얘기하면 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5호 보십시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법인의 경우는 자 이렇게 돼요. 법인은 등록하겠죠, 그죠? 법인은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해서 설치하는 사무소가 나온 김에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들으셔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또 등록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요. 그죠? 이중 등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은 자연인처럼 여기서 일하다가 자기가 원한다고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안 되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인 근거를 둘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고를 통해서 둘 수 있는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네, 둘 수 있어요. 없어도 돼요. 그러면 법인 그러면 얘는 그죠? 있어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법인은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이걸 말하겠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 보면 법인의 구성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구성기관 중에서 주된 사무소에서 소장을 뭐라 불러요? 대표라고 그래요. 그죠? 대표. 그리고 대표라고 하고 사원, 법인의 구성기관이 뭐냐면 사원 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이라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사, 감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임원이고요. 사원은 한명합자 같은 경우에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즉 회사 주인입니다. 둘 다. 이해하시겠죠? 예, 요건 사원 임원은 즉 이퀄 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법인이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바로 주어진 누구 있어요? 사원 임원이겠죠? 사원 임원이 문제가 있으면 법인도 뭐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원 임원이 맛이 갔어. 그러면요. 법인도 맛이 간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사원 임원 이퀄 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따져보면 봐봐요. 사원 임원 중에 중개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그랬죠? 그러면 사원 임원 중에서는 공인중개사인 자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있단 말이죠. 그럼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인이죠. 일반인도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을 뭐라 부른다고? 소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아셨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으로서의 소공도 있고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의 소공도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사원 임원은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을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들었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뒤에 보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즉 자격증이 있으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6번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예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자격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고 없고라는 것이 조문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로서라고 나오면 소공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고 나오면 중개보조원을 말합니다. 줄을 딱 긋고.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두 번째 줄에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줄을 꺼봐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그리고 뒤에 단순한 업무 보조 있죠. 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가 이퀄 뭐야? 단순 업무 보조예요. 들었습니까?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봐봐요. 이게 맞나 보세요.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나오면 엑스다. X입니다. 지금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가 돼버리면 이건 그냥 고용이네요.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누구라고? 고용이네요. 근데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소공도 중개업무 보조할 수 있어 없어요? 하죠.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조하는 자라고만 해버리면 고용인을 말하는 거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개보조원이고 공인중개사로서가 되면 소공이고. 이해하겠죠? 업무를 보조한다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고용인을 말하는 것이지 중개보조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거요. 나오면 핵심은 이거야. 핵심은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나올 때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라고 공인중개사가 꼭 들어갑니다. 문제는. 아셨죠?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고 틀린 질문 나와요. 또 하나. 소공이라 할 때 사원 임원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돼야 되는데 가로 열고 제외라고 나와요. 법인의 사원 임원 중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거 아시겠죠?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공이란 고용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떻게 한다고? 포함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사원 임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에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딱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막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용어 정의가 총 몇 개 있더라? 6개 있어요. 머릿속에 정리해봐요.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게 뭐예요? 이 법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뒤에 중개업 영위라는 말이 따라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따라오면 돼, 안 돼? 이 법은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중개업 영위라는 말은 따라오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거. 그 다음에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건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요.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고 중개보조원은
아닌 자 로스라는 거 아셨죠?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중개하고 중개업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